안녕하십니까. NH선물의 위재현 연구원입니다. 오늘 제가 가져온 주제는 달러의 추락입니다. 최근 외환시장의 가장 큰 이슈는 달러와 약세입니다. 연초 110포인트 부근까지 상승했던 달러 인덱스는 최근 98포인트 선까지 붕괴되며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이 매우 큰 만큼 방송 시점과 시장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 장표를 먼저 보시면 우선 최근 달러와 약세의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의 주식시장이 빠르게 하락하고 채권금리는 오히려 상승했습니다. 금리가 상승한 것은 가격이 하락한 것이니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에서 자금이 빠르게 빠져나갔다고 볼 수 있고, 여기에 시장은 달러화도 매도하며 전반적으로 미국에서 자금 이탈이 일어났습니다. 2주 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하락이 현재까지 이어지면서 달러화에 지속적인 약세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달러화 약세가 과거와는 조금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왼쪽 차트를 보시면 2002년도부터 2005년도, 그 다음에 2006년도부터 2008년도, 2011년도부터 2014년도에 달러화는 구조적으로 약세를 보여왔습니다. 다만 이 시기 약달러는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됐을 때 이루어졌습니다. 첫째는 미국의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하입니다. 대표적으로 2002년도에 닷컴 버블이 터지면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6.5%에서 1%로 빠르게 인하했습니다. 반대로 유럽의 ECB는 2005년부터 기준금리 인상을 준비하면서 유로화가 빠르게 강세를 보였습니다. 두 번째 조건은 미국의 자금이 다른 신흥국가로 유입될 때 달러화 약세가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2010년도 초반에는 미국이 양적 완화를 실시하며 달러화가 시중에 많이 풀렸고, 금융위기와 유로존 재정위기를 거치고 위험선호 심리가 회복되면서 달러화가 신흥국으로 유입됐습니다. 반면 지금은 우선 물가가 여전히 높아서 금리를 적극적으로 내리기가 어렵고, 자금이 신흥국으로 흘러가기보다는 달러를 제외한 안전자산으로 쏠리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달러화가 빠르게 약세를 보이고 위험자산인 주식시장은 부진한데, 금가격과 유로화, 엔화, 스위스 프랑과 같은 차선 안전통화가 자금을 흡수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도 아니고 신흥국으로 자금도 유입이 되지 않는 약달러는 경기 침체를 반영하거나 미국 자산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심리지표가 아닌 올해 나온 경제지표 자체만 본다면 아직 경기 침체로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왼쪽에 보시는 GDP 실시간 추정치는 달러화와 연동이 자주 됐는데 1분기에는 두 지표가 모두 꺾인 것으로 나옵니다. 다만 GDP를 산정할 때 보통 수출은 플러스로 수입은 마이너스로 집계됩니다. 관세 발표 전에 미국의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물량을 확보하면서 수입이 늘었고 GDP 추정치도 급격하게 내려왔습니다. 실질적인 경기 침체 지표로 확인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중요한 부분은 결국 미국의 재정 적자인데요. 현재 미국은 36조 수준, GDP의 7%가 재정 적자입니다. 작년 12월부터 미국은 이자 비용이 국방비 지출을 초과했습니다. 재정 적자 규모 자체도 심각하지만 과거 저금리일 때 발행했던 미국 국채들이 올해 대규모로 만기가 도래하는 게 문제입니다. 국채의 만기가 돌아오면 새로운 국채를 발행하면서 금리를 현재 시장금리 수준으로 갈아 끼워야 하는데 현재 금리가 매우 높습니다. 문제는 단기채보다 장기채입니다. 1년 이하 단기채는 1년치 이자만 지급해도 되는데 10년물은 넘어가는 장기채의 경우 매년 이자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쌓이게 됩니다. 미국 재무부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10년물 이상 장기채 총 3천억 달러 수준을 발행했는데 입찰된 평균 금리가 4.8%가 넘습니다. 결국 이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지에 대한 미국의 신용도 문제로 넘어간 상황이고, 이러한 불안감이 달러와 약세 재료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달러와 약세가 멈추기 위해서는 첫째로 장기채 금리를 내려서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현재 무역 분절을 일으키는 과도한 관세를 상당 수준 완화해야 합니다.
미국채 금리와 달러 인덱스가 소폭 반등해주는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전제는 말씀드린 대로 관세 완화 혹은 다른 변수로 인한 장기채 금리 하락입니다. 제가 아까 약달러의 한 축이 경기 침체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경제지표는 2분기까지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세가 실제 부과되기 전에 기업들은 재고를 쌓고 소비자들은 선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물가에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시기는 최소 6월이 지나서고 물가 상승과 소비 둔화가 동시에 이뤄지는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도 최소 6월이 지나야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달러화가 코로나 이후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미국의 경제가 타 국가 대비 상대적으로 좋았기 때문인데 아직 선진국 대비 성장률 전망치는 양호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달러화의 최근 약세가 과도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금 가격 상승에 대해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은 안전자산으로 취급받지만 또 다른 안전자산인 채권과 달리 이자 수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의 이자가 높아지면 금 가격이 하락하고 채권의 이자가 낮아지면 금 가격이 상승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보통 미국의 실질금리 역할을 하는 물가 연동체 팁스 금리를 많이 보는데 최근 금리와 금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상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세로 인한 불안 심리가 길어진다고 해도 금 가격이 크게 상승한 반면 높은 금리를 주는 채권의 매력도가 다시 부각받으며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1개월간 미국의 금리만 오르고 기타 주요국들의 채권 금리는 낮아진 모습이 보입니다. 절대적 금리 수준을 보면 여전히 미국 장기채가 자산 배분 관점에서 매우 매력적인 레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금에 이동한 자산이 관세 협상을 기점으로 다시 미국 시장으로 유입된다면 달러 인덱스도 일시적으로 반등할 수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달러화 약세의 배경과 향후 달러화의 방향을 결정짓는 주요 변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 가격과 대비해 미국채 금리의 상대적 매력도 관점에서 보면 단기적으로 달러의 반등이 가능하다는 점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고 다음 달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